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기온도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9도가량 낮아진 24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2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최고 25도에서 26도 안팎 예상돼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고요. 기온도 이번 주보다 점차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이후 후속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의회로부터 질의가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또 동해 토지구획지구 무단 사토 반입 문제와 포항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속 대책이 궁금해졌습니다. 과거 군산, 거제와 같은 이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다시 관련 지표가 하락하는 등 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정만으로 포항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구체화하는 건 포항시의 역할과 능력입니다. 23개 사업 5,734억 원 규모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그냥 총액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 이 사업이 전부 다 구체화되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원주 의원은 30년간 표류하고 있는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에 허가받지 않은 사토 27,000세제곱미터가 불법 반입된 경위와 대책을 따졌습니다. 다행히 사토는 토양오염 조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항 전시 컨벤션 센터와 철강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 공사장 등 공공사업에서 나온 것이어서 포항시의 관리 감독은 부실했습니다. 공공에서 발주한 지금 사토나 폐토석이 불법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토 재반출에 시 예산은 투입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컨벤션 센터하고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한 데는 자기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시공사가 다 책임을 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주형 의원은 학산공원에 내년 5월 1,4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없다고 대책을 따졌습니다. 아파트 거주 항도 초등학교와 포항중학교 학생은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만약 우천시의 서로 교행이라도 할 경우 1차선 일반 통행로인 차도로 학생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원석 의원은 포항시의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의료대란 여파로 악화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며 국립대병원 4곳의 노동자들이 어제 하루 파업에 나섰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도 참여했는데 정부와 병원이 인력 충원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규모 2차 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어제 하루 파업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시설관리직 등 조합원은 2,500여 명, 8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는데 이번엔 경고성으로 200여 명만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와 강원대, 충북대병원 노조와 함께 서울에서 공동 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결의하며 요구하는 것 인력 충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노동 강도만 높아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노사가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인력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6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을 내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낮은 임금을 강제하는 총인건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공공의료도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수술 못 받을 그런 경우도 생길지 그런 것도 겁이 나고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아직까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병원별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오는 24일부터 더 큰 규모로 무기한 2차 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대병원 측은 원만한 노사 협의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포스코 국가산단과 인접한 철강 13단지와 영일만 4 일반산단과 경계인 용안 2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들 산업단지는 그동안 개별기업은 입주했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지 못해 세제 감면이나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현재 70%에서 80%까지 완화돼 사무실이나 직원 편의시설을 증축할 수 있고 5년간 재산세와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상북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655억 원으로 개인은 최대 2억 원, 스마트팜 조성농가는 최대 5억 원까지, 법인은 최대 5억 원, 스마트팜 법인은 최대 10억 원까지 연 1% 저리로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주고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농어가는 금리를 최대 0.5%까지 낮춰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 19일, 즉 한 달 뒤부터 2인 이하 어선에선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동으로 팽창하는 신형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80%를 보조해 자부담이 2, 3만 원 정도인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미 조업철을 맞은 포항수협 화로위 판장. 밤샘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하나둘 들어와 경매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들 어선의 대부분은 1인 또는 2인 이하의 소형 어선입니다. 이런 배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승선시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현재는 기상특보 시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그동안 소형 어선들의 사고가 잦았고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인 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물에 빠지면은 조치를 취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극한 상황에 접하게 돼요. 이에 맞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은 지난 7월부터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분이나 수압을 감지해 자동으로 팽창하는 신형 구명조끼 보급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입 비용의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면서 자부담이 20%에 불과해 현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목숨에 직결되니까 아무래도 바다에 빠지면은 아무래도 살 확률이 적죠.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그래도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놔야. 하지만 이미 개인적으로 구명조끼를 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8월에 마감한 1차 신청 결과 전체 보급 대상 4,500벌 가운데 1,500벌, 3분의 1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의 구명조끼 보급률은 18.8%, 전국 평균 55.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자부담 20%를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보급인 경기도는 보급률이 87%에 달해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포항시와 수협 측은
8월에 마감한 1차 신청 물량은 곧 현장에 전달하고 다음 달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는 전 어민들에게 신형 구명조끼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어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대다수 어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이제 연말까지 전 어민들한테 원활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일인 다음 달 19일부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 10명 가운데 6명은 외동입니다. 실제 경북의 기혼 여성들의 조사해보니 희망 자녀 수는 2 이상이었지만 육아 부담과 의료 돌봄 인프라 부족이 추가 출산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신도시의 한 부부.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지만 둘째 출산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육아 자체도 벅차지만 주변 환경이 추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애초 이 가정의 가족 계획은 셋이었습니다. 주변에 뭐 큰 병원이나 또 대학병원 그런 게 없으니까 먼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주변에 또 아기가 놀 만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없어서. 실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의사와 현실 간 괴리가 컸습니다. 희망 자녀 수는 평균 2명 이상이었지만 실제 둘째 이상 출산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2%였고 셋째 이상은 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양육비와 더불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기관 부족, 돌봄 인프라 미비가 꼽혔습니다. 농산어촌 비중이 큰 경북의 경우 청송, 영양, 봉화 등 도내 6개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고 분만 가능한 타 지역의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원이 없어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야 하는 지역도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14개에 달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의 원아웃 진료 체계를 더 강화한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에는 필수 의료인력을 보건소에 주 2, 3회 정도 지원을 하는 것. 추가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비와 더불어서 교통비를 좀 지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북에서도 혼인 연령과 첫째와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점도 추가 출산을 막는 원인이지만 TK2교의 보수적인 직장 가족 문화가 겹치면서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 여성들이 이른바 독박 육아에 내몰리기 쉬운 점도 추가 출산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의료와 돌봄, 일자리와 의식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책이 현실에 제대로 뿌리내릴 때 저출생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 영등포와 구리 등 전국 8개 농촌 융복합 산업 안테나숍에서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엽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에서 전통 장류와 꿀, 인삼, 버섯 등 800여 종의 우수농식품을 전시 및 판매합니다. 구매액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SNS 홍보 참여자에게는 추가 증정 행사도 진행합니다. 영덕군이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관광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영덕군은 인문힐링센터와 국제 웰니스 페스타 개최 등 웰니스와 명상, 의료 등을 연계해 다양한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이에 앞서 2024년 K 웰니스 도시 시상과 2025 K 브랜드 어워즈에서도 웰니스 관광 도시에 선정돼 국내 웰니스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질수록 산불 발생 위험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포스텍 이형주 교수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뭄이 한 단계 심해질 때마다 산불 발생 확률이 약 90% 높아지고 가뭄과 산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평균 9.5 마이크로그램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산불 예방을 포함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탈면 재해 위험이 있는 포항 유성여고와 영신고, 세화고 등 경북도 내 8개 학교에 예비비 7억 6천만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비탈면 위험 요인을 조사한 후 지원 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올해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 예산의 17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 부지 2만 7천여 제곱미터에 2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운동장과 공연장, 돌봄관, 애견 카페, 패티캣 어린이 가상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어제 김천시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포항 종합운동장까지 도내 4곳에서 차량 4천여 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와 타이어 등 13가지 항목을 무상 점검하고 와이퍼 무상 교체와 오일류, 워셔액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기온도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9도가량 낮아진 24도에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2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최고 25도에서 26도 안팎 예상돼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2도, 김천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도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문경은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4도, 문경은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예상되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고요. 기온도 이번 주보다 점차 내려가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